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부재중 통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저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상담 신청을 남겨놓으셨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질 않으세요. 분명히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다면 우리 대표님은 영업인이실 거고, 영업인이시라면 당연히 영업하는 시간 중에는 통화가 가능하실 텐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세요. 우리 대표님들도 그러신데 우리 고객분들은 더 안 받으실 확률이 높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두세 통씩 끊어서 통화를 하시겠지만 10통 이상의 통화를 하셨는데 부재중 통화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콜백이 오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포기하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대표님이 이 고객분을 만나서 단순히 상담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을 통해서 내 고객으로 그리고 계약으로 이어지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고객분들은요, 나중에 계약상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번 이상 통화가 안 되셨다, 아무리 한 달 넘게 열심히 해봤는데도 도저히 연락이 안 된다 하시면 살포시 놓아드리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두세 통 정도의 부재중 전화가 남겨 있으면 콜백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이 전화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우리 고객님들께서 정말 특수한 상황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하필 전화를 하셨다면 그 콜은 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재중 통화를 모두 다 전화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날 수 있는, 내가 계약이 가능한 고객이 있었는데 그 고객이 그 시간대에 그 상황에서 전화를 못 받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럼 어떻게 전화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객은 그럼 전화를 왜 안 받을까요? 설계사님들께 여쭤보면 고객이 나를 싫어해서, 보험이 싫어해서,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서 라는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고객분들은요, 두 가지의 경우로 연락이 안 되는데요. 안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입니다. 안 받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객님들께서 상담을 거부하시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건 거절과 같기 때문에 거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얘기 드릴 부분은 안 받은 고객이 아니라 못 받은 고객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왜 못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바쁜 시간대가 있거나 요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황상, 예를 들어 주부의 경우에는요,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 그리고 엔지니어나 연구소 같은 직업은 평일날 오전이 그리고 오후 모두 다 안 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런 특징은 DB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메모나 녹취를 통해서 사실 유추가 가능한데 저희 모홈의 DB는 녹취와 함께 같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녹취를 진지하게 듣다 보시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육아 중이신 분들은 주변에 아이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바람 소리, 굉장히 거센 고속도로 바람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항만이나 항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파도나 뱃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으시고요. 육체적인 일을 하시거나 이런 업무 자체가 조금 활동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폰이나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 통화의 음질 자체가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장이나 특정 장소만 갖고 있는 소리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찾아내셔서 이 고객분들의 상황과 직업을 유추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못 받는 사유에 대표적으로 너무너무 바쁘신 우리 고객님들 있으시죠? 이번 고객님은 너무 바쁘셔서 전화를 못 받으신 케이스세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고, 예. 닮을까요? 네, 사모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그 고객님 혹시 며칠 전에 예. 그 보험 관련된 상담 신청하셔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예, 예. 아, 안녕하세요. 그 네. 일정에 나오신 대로 그때 맞춰가지고 저희 매니저님이 전화를 드릴 건데 혹시 예. 연락 받으셨을까요, 대표님? 아니요, 아직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 연락을 가니까요. 바쁘시더라도 꼭 전화 받아주시고요. 네. 예, 빠른 시간 내로 연락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직업을 유추할 수 있고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화가 다 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정보나 녹취상으로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모험의 센터장으로서 부재중 전화를 가장 잘 받게 하는 시간대를 탑시크릿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는요, 우리 대표님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요, 굉장히 예의가 없는 시간대. 즉, 일반적으로 전화를 잘 하지 않고 전화를 하면 무례한 시간대거든요. 대표적으로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한 직후, 그리고 주말. 이 세 가지 시간대는 사실은 굉장히 예의가 없고 무례할 수 있지만 고객분들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만약에 그 시간대에 드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상담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연락이 안 되셔서 이 시간대에 드렸다라고 하는 양해의 말씀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절실함이 있어서 아마도 고객분들이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고 왜 그때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례한 시간에 전화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대표님. 실제로 부재중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으신 고객님이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잘 매칭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식사 시간에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번에 방문 약속을 잡으려고 연락을 드렸던 그 보험 클리닉 담당 매니저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예, 네, 바쁘신 중에 그때 너무 자택근무 때문에 바쁘셔서 약속 시간 잡기가 어려우셨는데 예. 혹시 언제가 편하신지 확인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방문 오시는 거요? 네네. 근데 많이 지금 식사 중이셔서 통화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바로 일정 잡기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이 부분도 이제 네. 집사람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때 갑작스레 네네. 이제 연락이 왔으니까 그냥 네네. 수락을 했던 건데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네네. 집 전체 이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네네. 되는 거는 네네. 오히려 그 와이프가 그렇게 더 좀 챙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일정을 두 분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예,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전화 통화 주세요 해서 예. 저는 연락을 드린 콜센터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저희 예. 매니저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나중에 예. 협의해 보시고 날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뭐 좋은 상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진짜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절실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표님들은 영업인으로서 프로시죠.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 고객에게 더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서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의욕이 있고 절실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은 다 프로이실 거예요. 프로라면 내가 상담하는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정말 가장 멋있고 가장 젠틀한 영업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상담을 잡기 직전까지는 어떤 방법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잡게끔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재중 전화를 다시 연락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영업에 좀 집중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재중 전화 되게 어려우시죠? 도대체 전화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무식하게 영업을 해서 제 연락처에 있는 모든 분들과 저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계약이 됐든 소개가 됐든 리크루팅이 됐든.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 중에 정말 성과가 효율적으로 잘 나시는 분들은요, 부재중 전화 3번 이상, 4번 이상 딱 되면 바로 리스트 처리하셔가지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이번 달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던가, 그리고 내가 다음 달을 생각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부재중 콜 리스트를 지금 확인하셔서 이분들에게 해보지 않았던 시간대의 전화를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고객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드렸었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거절 고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문자나 카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잠깐 스포일러를 하자면 문자는 글로 보내지 않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글로 보내지 않는 문자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험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